1964년 한 잡지에 어느 화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컴퓨터라는 기계가 세상에 막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자가 컴퓨터 이야기를 꺼내자 화가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쓸모가 없어요. 답만 주니까요. 파블로 피카소의 말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무엇이든 물으면 몇 초 안에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오래된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답이 이렇게 흔해진 시대에 정말 귀해진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호도스 위드인입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저녁을 먹다가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TV에 낯익은 배우가 나왔는데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 드라마에 나왔던 이름이 뭐더라? 예전 같으면 다 같이 한참을 끙끙거렸을 겁니다. 저녁 내내 생각이 안 나다가 며칠 뒤 양치질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내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냅니다. 3초 뒤 답이 나옵니다. 궁금함이 10초를 버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답답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언가 함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한 뒤로는 더합니다. 모르는 것을 물으면 답해주고, 긴 글을 주면 요약해주고, 계획을 세워달라면 세워주고, 심지어 위로의 말까지 대신 써줍니다. 답은 점점 빨라지고 점점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완벽한 답들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단순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흔해지면 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지식은 힘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대접받았고 어려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공부해야 얻을 수 있던 지식이 이제 질문 한 줄이면 3초 만에 눈앞에 도착합니다. 지식이 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흔해진 만큼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야 합니다. 답이 흔해진 시대에 귀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아주 날카롭게 벼려준 분이 있습니다. 철학자 최진석은 그의 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은 기능이지만 질문은 인격이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대답이 무엇인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답이란 이미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두었다가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내놓는 일이라고. 그래서 대답의 세계에서는 승부가 이렇게 갈립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내놓는가? 누가 더 많이 내놓는가? 누가 더 빨리 내놓는가?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더 빨리 이 세 가지라면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대답이라는 기능은 이미 조용히 기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최진석은 질문이 기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질문은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내 안의 인격적인 움직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답은 아무런 내면의 준비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기능이고 질문은 인격입니다. 답을 만드는 능력은 이미 기계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만한 것을 알아보는 눈, 그것은 아직 사람의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끝내 잘하지 못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구조상 자신이 내놓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가려내는 장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물어도 아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심리학에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1970년대에 제시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컴퓨터가 모른다고 답하려면 가진 데이터를 전부 뒤져봐야 하지만 사람은 1초 안에 압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데. 이 1초짜리 대답이 사실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린 이유도 같았습니다. 플라톤의 변론에 따르면 그는 남들보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익숙한 것 앞에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면 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몇십 년을 오간 동네인데 막상 누가 길 이름을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매일 지나다녔으니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본 적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답이 3초 만에 도착하는 시대에는 이 착각이 더 쉬워집니다. 검색한 것을 아는 것으로, 저장한 것을 이해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을 잃지 않으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면 쓸수록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못 찾게 됐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인데 안내가 꺼지면 낯설어집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만든 물건 때문에 길 찾는 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편리함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만큼 그것을 하는 능력을 조용히 가져갑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줄어들듯 쓰지 않는 능력은 무뎌집니다.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생각하기 귀찮은 순간, 판단하기 애매한 순간, 그때마다 한 번씩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어보지 뭐. 오늘 점심 뭐 먹을지도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답장할지도 물어보고, 나 지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도 물어봅니다. 답을 얻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묻는 사이에 생각하는 자리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편리함이지만 매번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능력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 최진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대답에는 한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답은 늘 과거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이란 이미 정해진 것, 이미 있는 것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지배하는 자리에는 자꾸 과거를 따지게 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원래 이런 거였나? 아닌가?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배우는 것도 결국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온 데이터, 이미 쓰인 글, 이미 내려진 결론, 그것을 학습해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도 아직 세상에 없는 것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반대라고 최진석은 말합니다. 질문은 아직 없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향해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답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질문은 우리를 미래로 열어준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끝내 대신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바깥에는 없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삶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도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최진석의 문장 중에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답만 하는 사람은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이 잠깐 지나가는 통로, 잠시 머물다 가는 중간 역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조금 서늘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검색한 답을 그대로 옮기고 인공지능이 준 답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만 하며 산다면 그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정보가 지나가는 정거장이 되는 셈입니다. 답은 나를 통과할 뿐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읽지 않은 답, 소화되지 않은 답, 내 것이 아닌 답들만 쌓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통로가 아니라 주인이 될까요? 최진석의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질문할 때만 비로소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매일 사용합니다. 계산도, 정리도, 요약도, 검색도 맡깁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생깁니다. 다만 그렇게 생긴 시간에 판단까지 맡기고 취향까지 맡기고 질문까지 맡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구는 손에 쥐는 것이지 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기능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질문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인공지능은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답만 쌓입니다. 답은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내 안에서만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은 어떤 기계도 대신 알아봐 줄 수 없습니다. 대답은 기능이고 질문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은 이미 넉넉히 넘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인격 쪽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검색하기 전에 3초만 멈춰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그 3초가 답을 소비하는 사람과 질문을 가진 사람을 가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피카소의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답은 기계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스스로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